자, 보겠습니다. 11번, 1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밑에 지문을 보게 되면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개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관련되는 것만 그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쌍기역, 키읔이 음절의 끝소리에서 기역으로 발음되고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되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되지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나머지 읽어보고요.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는 걸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탈락 중에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는데, 자음군이라는 말은 음절 끝에 있는 두 개의 자음을 자음군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끝에서 발음될 때 하나만 발음되는데 그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넉, 기역, 시옷 중에서 기역만 발음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자음군 단순화고요. 그 다음 축약. 축약은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는데 기역이나 히읗,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으로,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읒으로 되는 거, 이러한 걸 축약, 거센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볼게요. 현대 국어에서 음절이 중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음절이 중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으로 교체된다. 요거 아까 이야기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음절이 중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요거는 자음군 단순화. 니은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형식, 형태소라는 건 조사, 접사, 어미 얘네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보면 뒤어는 앞 음절의 중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이 축성에 소리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는 거래요. 그 다음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디귿, 티읕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국외음화가 있다. 국외음화 현상. 또한 용언, 어감, 발음,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대요. 그러니까 히읗 탈락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용언, 어감, 발음, 히읗 뒤에 용언, 어감, 발음, 히읗 뒤에 뭐가 오냐면 그드즈가 오면 뭐가 된다? 히읗과 이것이 축약되어서 거센 소리가 된다. 요거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 용언, 발음, 히읗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연음과 음음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돌, 나랏 하고서 끝에가 뭘로 끝났다? 히읗으로 끝났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히읗, 종성, 재현 뭐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 같이 연음되어 나라히는 연음이 된 거랍니다. 어떻게 알게요? 결국은 원래는 이렇게 됐겠죠. 나라 에다 뭐가 붙다? 이가 붙었겠죠. 그래서 연음돼서
나라히 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히읗 뒤에 오는 기역 디귿과 축약되어 키읔, 티읕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서 히읗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형 체언이 히읗으로 끝났을 때 만약에 뒤에 과라는 조사가 왔다. 그러면 뭐가 된다? 과가 되겠죠. 이해됐죠? 또 히읗하고 또 뭐가 만나면 도라는 조사가 만나면 뭐가 됐을 거다? 토가 됐겠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체언이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대요. 체언 단독.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으면 결합하였을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데요. 즉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는 구별되지 않는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인 3M을 검토해야 연음이나 축약을 검토해야지만 히읗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정리하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기억은 음절이 끝을 유치한 설명이었고 니은은 자음군 단수나 디귿은 구개음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축약, 거센 소리 내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어감, 말음, 히읗 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 즉 히읗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라고 나라라는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나라히 이것은 연음이 된 거다. 왜? 나라 플러스 이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연음되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히읗과 기역 디귿은 축약이 되면 키읔 티읕이 된다. 그래서 히읗하고 과가 되면 과, 히읗 도가 되면 토,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히읗 종성 체언도 체언 단독으로 쓰이거나 또는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이 되면은 히읗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히읗의 존재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연음 또는 축약의 상태에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역 리을이란 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역은 음절의 끝으로 유치, 니은, 자음군 단수나 구개음화, 그 다음 용언, 어감, 발음, 히읗 뒤에서는 거센 소리로 축약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한목하고서 기역, 시옷 중에서 뭐만 발음됐다? 기역만. 따라서 이건 뭐다? 자음군 단수나.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니은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X. 그 다음 놓기 보면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가지고서 뭐가 됐다? 키읔이 됐다. 요건 뭐다? 축약. 그리고 어감 발음이 뭘로 되어 있다? 히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답이 2번. 그 다음 3번 선택지 끌지에서 보게 되면 히읗하고 뭐가 만났다? 지읒이 만났다. 그래서 뭐가 됐다? 치읒이 됐다. 이건 뭐죠? 축약. 축약은 뭐다?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뭐 니은과 디귿이 일어났다. 요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 갑팔을 발음할 때는 니은과 리을이 일어나는데 갑팔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비읍 시옷 중에서 뭐만 발음됐다. 갑팔 이렇게 된 거겠죠. 이거 뭐다? 자음군 단수나. 됐죠. 그 다음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됐다? 피읍이 됐다. 요건 축약.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감 발음이 히읗이 아닙니다. 이해됐나요? 왜? 갑팔 기본형.
갑하다. 그러면 어가는 다를 빼면 되니까 갑하 여기까지가 어간. 따라서 어간 말음 히읗이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축약 리을에 있는 이 축약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선택지 마친을 발음할 때 마친 지읒하고 히읗이 만나서 치읒으로 발음됐네요. 일단은 축약은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감 발음이 뭐가 아니다. 히읗이 아니다. 왜? 기본형이 뭐기 때문에 마친 기본형 마치다 이렇게 되죠. 기본형이 따라서 다를 뺀 마치 요것이 뭐가 된다? 어간. 따라서 어간 발음이 히읗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에 있는 거센 소리로 축약되었다. 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A를 참조하여 보기에 A, E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 중세 자료를 통해 체언 하날, 히읗 종성체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날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날 플러스 뭐가 된 거다? 이가 되었다. 그래서 연음의 경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날 하고서 뭐가 붙었습니까? 시옷. 시옷은 뭐다? 관형격 조사다. 관형격 조사에서는 실현 시옷이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다. 아까 본문에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날 하고서 요거 뭐다? 체언 단독. 그래서 실현되지 않아요. 그 다음 하날도 이거 기억나지요? 하날 에다가 뭐가 붙은 거다? 도가 붙었겠죠. 그래서 축약이 된 거죠, 이거. 그래서 하날토가 된 거고요. 그 다음 하날과 마찬가지 하날에다 뭐가 붙은 거다? 과가 붙었겠죠. 그래서 요거 축약. 자, 그럼 A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는 연음되어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없겠죠. 그 다음 D에서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줄었다. 뭐 축약됐으니까 당연히 줄었겠죠.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 2번 B에서는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다.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된 거 아닙니다. 실현되지 않아요. 이해됐지요? C에서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다. 둘 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 잘못됐고요. 그 다음 3번 B에서는 체험 말음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B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에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 4번 B와 C에서는 동일한 체온이 단독으로 쓰일 때 하날 요거는 체온이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C에서만 단독으로 쓰였지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D와 E에서 체온의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토, 과가 결합된 게 아니라 도하고 과가 결합된 거죠. 토, 과, 가 결합된 게 아니라. 그래서 5번도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형태소와 단어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단어라는 건 뭐냐면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러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는 다 단어입니다. 조사 포함하는 거예요. 조사도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라는 것이 문법에서 많이 이거 등장하는데, 실질 형태소란 건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품사와 연결하면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얘네들은 다 실질 형태소. 그럼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용언의 어감, 즉 동사나 형용사는 어감과 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감만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어근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 형식 형태소는 뭐냐면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고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다 형식 형태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형식 형태소는 뭐가 있냐면 조사, 접사, 그리고 용언의 어미, 얘네들이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밑에 나와 있는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해서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다에 뭐가 붙었다? 지가 붙었죠? 그래서 묻지. 그 다음 물어라, 기본형 묻다에 뭐가 붙었다? 어가 붙었다. 그래서 뭐가 됐다? 디귿이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뭐다? 디귿 불규칙. 이해됩니까? 그리고 물, 둘 다 뭐다? 용언의 어간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들었고, 음악을 들었다, 기본형 듣다. 에 뭐가 붙은 것이다? 어, 그래서 뭐가 됐다? 마찬가지로 이거 디귿 불규칙. 그 다음 풍경을 보았다, 보다에 뭐가 붙었다? 아시 붙었다. 그래서 뭐가 됐다? 보았다가 됐다. 이해됐나요? 얘네들은 다 뭐게요? 이거 선어말음.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경우는 어시 붙고 어떤 경우에 아시 붙은 거죠? 즉 의가 여기에서는 음악을 듣다 해서 이 듣다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시 온 겁니다. 여기에서는 보다에서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온 거죠. 즉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즉 모음 조화를 지킨 거고요.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따는 조사죠. 은 마찬가지 둘 다 뭐다? 조사.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은이 붙고 어떤 경우에는 는이 붙었을까요? 나에는 받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생 할 때는 받침이 있지요. 즉 받침 유무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지는 거지요. 이해됐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기억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공통점, 단어의 자격 다 같지 않습니다. 조사만 단어고요. 호나말 어미, 용언의 어간, 요거 단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선택지.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문법적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이죠? 즉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입니다. 몽땅. 그런데 용언의 어간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 따라서 요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 3번.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닙니다. 조사는 뭐다? 얘는 단어예요. 이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 4번.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공통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었나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이 어간이 디귿인데요. 하나는 변하지 않았고 하나는 변했습니다. 이유는 모음으로 된 어미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음으로 된 어미. 이해됐죠?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따라 가지고서 앗이 온 거고요. 이거는 받침 유무에 따라서 는이냐 은이 선택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 맞고요.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문법적 의미, 문법적 다른 말로 하면 형식 형태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은 디귿만 형식 형태소 맞나요? 맞지요? 그쵸? 어미니까. 그리고 조사니까. 어미와 조사는 형식 형태소. 그래서 답이 4번. 5번.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음운 환경. 아닙니다. 기억도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4번. 자, 14번. 현재 사전 자료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니은 어미라고 되어 있고 이 니은도 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니은 뒤에 앞에도 이렇게 줄표가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앞에는 어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뒤에는 어말어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어말어미 앞에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선어말어미. 그래서 얘는 선어말어미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의 현재가 현재 일어나면 현재, 즉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입니다. 니은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어미. 이 어미는 뭐냐면 어말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 던 뭐 이거 있잖아요. 바로 그 중에 니은입니다. 볼게요.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대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나는 걸 나타내는 어미래요. 즉 이것은 털실로 짠 기본형 짜다 짜다의 니은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짠 품사 동사. 그 다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현재 니은 어딨다 유명한 유명하다의 니은이 붙은 거잖아요. 유명한 기본형 유명하다 품사 형용사. 자, 이거 이해됐나요? 따라서 정리하면은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에서는 뭘 나타내고 있다. 과거.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에 니은이 붙으면 뭘 나타낸다? 현재를 나타낸다. 뭐 여기 써 있어요. 과거, 현재.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각 질문에 대한 이해는 O, 아니오는 X로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의 니은은 선어말 어미고요. 여기에서의 니은은 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볼게요.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뭐 당연히 선어말 어미니까 붙을 수 있고요. 얘들은 못 붙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거 그냥 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간다, 가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짠,
그러면 짠 옷 하지 말고 짜신 옷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 유명하신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결국 니은 앞에 다 시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말. 이해됐죠? 그 다음 한번 디귿 어간에부터 관용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이거는 얘가 관형사형 어미잖아요. 관형사형 어미니까는 당연히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니까 맞는 말. 그 다음 받침없는 용언의 어간 뒤부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그랬잖아요. 자 볼게요. 현재 시제 그러면 간다 현재 시제 맞나요? 맞죠? 현재를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요거 맞고요. 그 다음 1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라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고. 이해됐죠? 그래서 4번 선택지도 맞는 말. 그 다음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하고서 여기 서나마 러미에는 O로 돼 있고 관형사형 어미에는 X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흰 눈 할 때 히다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 붙었다. 이 니은이 뭐다? 눈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어미. 이해됐죠? 따라서 서너마 어미 니은 아니고요. 그러면 1과 2인데 관형사형 어미는 1은 아까 과거라 그랬죠. 2는 현재라 그랬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 흰 눈이 내립니다. 과거 현재. 현재. 그래서 어디 추가? 2에 추가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얘만 O. 나머지는 요거 X.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 15번 보기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명사절 즉 안긴 문장인데 이거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는 문장의 종류 즉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명사절 절은 다른 말로 안긴 문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선택지나 지문에서 안긴 문장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절은 미음, 기, 겉이 붙어있는 절, 관형절은 니은, 리을, 는덧이 붙어있는 절을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되고요. 부사절은 이, 개, 아서, 도로이 붙어있는 절, 문장 성분은 부사어고요.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 당연히 서술절은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가 되고요. 인용절은 고, 라고가 붙어 있는데요.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입니다. 왜냐하면 고와 라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것은 미음, 기, 겉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붙어 있는 격조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명사절 뒤에 주격 조사가 붙어 있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목적어, 뭐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보기. 그 사람이 범인임이 밝혀졌다. 범인이다. 누가? 그 사람이. 따라서 그 사람이 주어 범인이다. 서술어. 그래서 절. 거기에 뭐가 붙었다? 미음. 그래서 명사절. 이해됐고요. 그런데 뒤에 주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문장 성분은 주어. 그 다음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했다. 부상을
당했대요. 누가? 선수가. 즉 주어 생략되어 있고요. 부상을 당하다에 뭐가 붙어있다? 니은이 붙어있다. 그래서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대요. 많이 올랐답니다. 뭐가? 성적이. 이렇게 되죠. 성적이 주어. 오르다 서술어. 됐죠? 거기에 오르다에 뭐가 붙어? 기가 붙어 있다. 따라서 명사절. 그런데 뒤에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 됐죠? 그럼 보겠습니다. 가에는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관형어 뭐 그. 그다음 2번 가에는 주어의 기능을 한 안긴 문장. 안긴 문장 절입니다. 여기서 명사절 주어 역할 맞고요. 그 다음 나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절, 즉 관형절 얘기하는 거예요. 관형절에 주어 생략돼 있고요. 그 다음 다는 가와 달리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가와 달리 잠깐 생략, 비교 대상은 잠깐 생략하고서 주어만 가지고 풀면 됩니다. 다는 안긴 문장 속에, 즉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부사어 뭐? 많이. 이해됐죠? 가에는 부사어 없습니다. 그 다음 나 다에는 목적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나에서 관형절, 관형어 역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목적의 기능,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